대단한 세이사 대세 이명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일본이 얽힌 황당 사건 한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일본사 개념 정리 시간에 간단히 언급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본사 개념 정리의 어떤 보충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1891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때 당시 1895년 5월에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가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인물이요. 훗날 러시아의 황제가 되는 니콜라이 2세 바로 그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1895년에 일본 규슈 지역으로 들어와서 나가사키 관광도 하고, 그리고 고베 쪽으로 들어가서 고베 구경도 하고, 그리고 교토 관광도 하고, 그리고 교토 옆에 있는 시가현의 비와호를 또 관광을 합니다. 이 비와호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를 관광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1895년 5월 11일이었고요. 이때 니콜라이 황태자가 인력거를 타고 오스라는 지역을 지납니다. 시가현의 오스를 지나는데 동행했던 인물 중에 그리스 왕자 요르요스도 있었습니다. 함께 인력거를 타고 오스 지역을 지나는데, 그런데 이때 니콜라이 황태자를 경호하던 일본인 경호원 스다 산조라는 인물, 이 인물은 당시 일본 경찰이었는데요. 이 일본 순사 스다 산조가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이 일본도로 니콜라이 황태자 머리를 베게 됩니다. 니콜라이 황태자가 순간 이제 피해서 머리에 칼이 스쳐요. 그래도 9cm 정도의 흉터가 칼자국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9cm 정도 이렇게 칼을 베이게 되고요. 놀라서 니콜라이 황태자가 도망을 치는데 이 일본 경찰 스다 산조가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스다 산조가 추격을 하는데 이 순간 그리스 왕자 요르요스가요, 본인이 갖고 있던 지팡이로 스다 산조 등을 가격합니다. 스다 산조가 약간 휘청이고 뛰는데 이때 니콜라이 황태자의 인력거를 끌던 인력거꾼이 스다 산조의 다리를 걸어요. 그래서 달려가던 스다 산조가 니콜라이 황태자 인력거꾼에게 다리가 걸려 자빠집니다.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어요. 이 순간 그리스 왕자 요르요스의 인력거를 끌던 그 인력거꾼이 얼른 칼을 집어들고 스다 산조의 목을 겨누는데, 목을 겨누는 과정에서 스다 산조의 목에 칼로 상처가 베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파서 스다 산조가 또 넘어졌겠죠. 그리고 스다 산조 외에 다른 경호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스다 산조를 현장에서 생포를 하게 됩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황족 다케이토라는 인물이 있어요. 당시 러시아 황태자가 왔기 때문에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요. 황족들이 나서서, 일본 왕족들이죠. 일본 왕족들이 나서서 막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때 다케이토라는 그 왕족이 이 러시아 황태자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케이토가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른 도쿄에 연락을 합니다. 도쿄에 당시 일본 왕 메이지 왕이 있었거든요. 이 메이지 덴노에게 연락을 해서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 얼른 빨리 이 교토 지역으로 오십시오라고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왕 메이지 덴노가 급히 그 다음날 5월 12일 날 아침 기차를 타고 하루 만에 교토로 얼른 옵니다.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자, 이렇게 일본 왕이 그 다음날 바로 병문안을 올 정도로 일본은 당시 러시아에게 쫄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시 러시아와 일본의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1890년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일본은 아직 러시아에게 국력이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서양에서 굉장한 강국인데 일본도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고는 있었으나 아직 근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러시아 따라잡기에는 국력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훗날 한 15년쯤 지나서 1904년에서 1905년 걸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선 일본이 러시아를 꺾는데, 그런데 아직 이 1891년 상황에는 일본이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 당시 러시아는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공사를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러시아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러시아에게 두려운 마음, 견제하는 마음, 이런 게 있었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에 진출한 러시아에 대한 또 불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불만은 있지만 함부로 러시아를 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 때문에 그렇게 일본이 쫄아 있는 걱정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당시 이 니콜라이 황태자도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시베리아 열차 기공식에 참여하는 길이었습니다. 니콜라이 황태자가 이 블라디보스토크의 기공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함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일본을 방문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일본을 방문한 이 니콜라이가 일본 왕을 바로 뭐 가서 찾아보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본 안을 이렇게 한동안 천천히 관광을 하고 다녔거든요. 이에 스다산조라는 경찰이 불만을 품었던 겁니다. 감히 일본에 와서 일본 왕, 우리 천황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관광만 하고 다닌단 말인가? 이건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스다산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칼을 휘둘렀다. 나중에 이 훗날 그 조사 과정에서 스다산조가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이 스다산조라는 인물은요, 정신병 경력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복무하다가 동료를 이렇게 패서 폭력을 휘둘러서 경찰에서 경질됐다가 재임용됐었던 그런 좀 문제 있는 인물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정신병에 의한 또 망상에 의한 뭐 이런 그 칼부림이 아니었을까 뭐 생각도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러시아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죠. 당시 주1 러시아 대사도 이 스다산조 처형해라 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황제 알렉산드르 3세 이 알렉산드르 3세가 니콜라이 황제의 아버지예요. 니콜라이 황태자가 알렉산드르 3세의 장남이거든요. 이 알렉산드르 3세가 이 스다산조 죽여라라고 강력히 요구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난리가 났어요. 국력이 약한 일본이 강한 러시아에게 혹시라도 전쟁으로 이 침략을 당할까,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까 몹시 두려워합니다. 국가적으로 국민 모두가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이 공포 때문에 떨게 되고요.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어쩌면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본이 바짝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 이 스다산조를 처형은 하지 않고요. 무기징역을 때려요. 왜냐면 이게 살인미수였기 때문에 당시 일본법의 살인미수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나름대로는 무기징역을 때렸고 그리고 일본 왕이 지금 또 왔잖아요. 와서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가 묵고 있는 호텔에 병문안도 옵니다. 일본 메이지 덴노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싹싹 빌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 이 니콜라이 황제를 너무너무 극진히 대접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교토에서 고잔노 오쿠립이라는 행사까지 열었어요. 이 고잔노 오쿠립이라는 행사는요, 일본에서 오봉이라는 명절 때 하는 행사예요. 이 오봉이라는 명절은 8월 달에 있는 명절인데 일본 조상신들을 이렇게 불러 모셔서 하는 그런 행사예요. 일본의 조상신들을 모셔서 건강과 평화를 비는 행복을 비는 그러한 명절인데 그 행사가 오봉이라는 명절에 열리니까 당연히 8월에 열리는 게 정상이겠죠. 이 고잔노 오쿠리비 행사는 큰 글씨를 불로 태우는 그런 행사예요. 근데 이 8월에 해야 되는 행사를 5월에 한 겁니다. 왜? 니콜라이 황태자가 지금 5월에 왔으니까 이 황태자 보여주려고. 그래서 안 하던 뭐 행사도 땡겨서 하고 그렇게 극진히 모셨고 온 이 왕족들이 동원이 돼서 니콜라이 황태자를 모셨는데 이 미친 이 경찰 한 놈이 칼부림하는 바람에 이 나라가 망신당했고 망신을 넘어서 전쟁이 날 판이고 전쟁이 아니더라도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낼지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된 거예요. 결국요, 이 니콜라이 황태자는요, 삐졌는지 도쿄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 고베에 있는 러시아 군함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에 또 메이지 왕이요, 그 군함까지 쫓아 들어가요. 군함을 또 방문해서 또 죄송하다고 하고 싹싹 빕니다. 그런데 니콜라이 황태자는 이 군함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버립니다. 니콜라이 황태자가 이렇게 가버리자 또 일본 입장에선 또 삐져서 또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에 이제 오버를 하게 돼요. 막 오버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당시 그 관련되어 있었던 그 관료들 있잖아요. 뭐 행사 담당했던 이런 관료들 또 외교 관련된 이 관료들이요. 모두 사임을 하고요. 학교를 휴교를 해요. 학교를 휴교하고 이 학생들이 뭘 하냐면요.
위문 편지를 씁니다. 황태자에게 니콜라이 그 황태자에게 이 위문 편지를 쓰는데 이 위문 편지는 그 군함에 있었을 때 전달이 되고 또 일부 그 위문 편지가 전달이 안 된 경우에는 또 전보를 쳐요. 그래서 1만여 통의 전보가 니콜라이 황제에게 황태자에게 전달이 되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일본 일부 지역들에서는요. 스다산조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 즉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쓰다 또는 산조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결의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도 있어요. 하타케야마 유코라는 일본의 26살 이 여인이 자결을 합니다. 러시아 황태자에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목숨을 끊는 이런 일까지 벌이게 돼요. 일본에서 이 여인은 굉장히 또 추앙받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요, 전국에 있는 일본의 신사, 절, 이런 종교 기관들에서도요, 러시아 황태자의 빠른 회복을 비는 종교 행사, 뭐 기도 이런 것들을 하고 난리들을 칩니다. 전국이 난리예요. 전국이 러시아 황태자에게 이 싹싹 비는 이런 모습들을 일본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일단 피해자 니콜라이 황태자는요, 스다산조가 무기징역 받은 거를 보고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건 일본이란 나라가 잘못한 게 아니고 스다산조라는 그 미친 개인이 잘못한 것이니 내가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3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선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인력거 끌었던 두 명 있잖아요. 스다산조 다리 걸었던 니콜라이 황태자의 인력거꾼, 그 다음에 스다산조에게 칼을 겨눴던 그 인력거꾼, 이 두 인력거꾼은요, 러시아가요, 출발 전에, 이 니콜라이 황제가 일본 떠나기 전에 군함으로 불러요. 불러서 훈장 수여하고요. 그 다음에 상금을, 막대한 상금을 주게 되는데, 이 상금이 이 인력거꾼들에게 그 연금 형식으로 지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력거꾼들은 아주 잘 살만하게 돼요. 그런데 14년 후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전쟁,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된 이 상황에서는 그 두 명의 인력거꾼이 러시아 편 들었었다, 러시아 황태자 살렸었다 라며 일본 사회에서 오히려 되려 비난과 왕따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났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연금 형태로 지불이 되던 그 상금도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 인력거꾼들이 좀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한 명은 또 뭐 매춘 뭐 이렇게 또 이런 것들에 얽혀가지고 처벌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두 인력거꾼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스다산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스다산조는 무기징역 받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감옥 안에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음모론이 있어요. 러시아가 스다산조의 처형을 요구했었는데 일본 법으로는 처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넣고 일본에서 죽게 한 것이 아니냐, 러시아 달래기 위해, 이런 음모설이 있어요. 그래서 스다산조가 감옥에서 가혹행위를 당해서 죽었다, 뭐 이런 설도 있었고요. 또 스다산조가 간 감옥이 아바시리 형무소인데요, 이 아바시리 형무소가 또 가혹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아바시리 형무소에 가서 부당한 대우받고 가혹한 대우를 받다가 죽게 만들었다, 이런 음모설도 있기는 해요. 러시아를 달래기 위해 일본이 이렇게 죽여버린 것이다 라는 설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요거는 좀 신빙성이 좀 없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 스다산조가 형무소 가자마자부터 아파요. 이 폐렴이 원래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파서 오히려 이 감옥에서는 음식도 잘 주고 그 다음에 노역동원도 안 하고 이렇게 좀 놔뒀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이 폐렴으로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다산조라는 이 일본 미친 경찰에 의해 벌어진 해프닝이었는데, 당시 일본이 러시아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이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강대국, 자기보다 강한 세력에게 어느 정도 납작 엎드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그런 해프닝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